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제 도면으로 코로나 사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제 활동은 일하는 거라고 했죠. 보통 경제 활동한다 하면 일한다로 인식하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협소하게 풀이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죠. 필요한 것을 얻을 때 어떻게 하나요?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죠. 시장이 없어도 어떤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얻어서 소비하겠죠. 그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소비하는 건 모두 경제활동에 속하겠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죠. 이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 역시 경제활동이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한다 이러면 일하는 것이 경제활동으로 인식되지만 그건 협소한 뜻이고 경제활동은 좀 더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일은 왜 한다고 했나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죠. 그래요. 물론 이제 일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이제 일은 단순히 뭐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 여러 정부들이 경제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죠. 제한하기도 했죠. 무엇을 핑계로 했나요? 생명을 위해서 좀 제한해야 된다 이랬죠. 근데 경제 활동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뭐라 했나요? 일에는 항상 위험이 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이건 짐승이건 마찬가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위험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위험은 항상 있죠. 꼭 일할 때만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가요? 위험이 있다 해서 경제활동 안 할 수가 있나요? 일 안 하면 죽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전문가가 왜 필요하나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코로나의 위험을 줄이면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제한하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전문가이죠. 일 못하게 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게 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요. 감기 때문에 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위험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한 2년간 확진자가 한 60만 명 발생했죠. 12월 26일자 기준이죠. 사망은 5,176명 했죠. 2년간 확진율은 1.16%예요.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반이라 보면 되죠.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한 반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한 30만 명, 2,500명 돼요, 사망자는. 확진율은 한 0.6%, 그리고 사망률은 0.005% 되죠. 뭐 조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좀 더 뭐 그래요. 조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수치는 아닌 거죠. 하여간 뭐 그런 건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은 나라는 없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1% 정도 확진됐다고 하니까 어떤가요? 한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그래요. 60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무증상도 많다잖아요. 무증상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사망할 확률 어떤가요? 1%도 안 되죠. 한 0. 그래요. 60만 명에서 그래요. 확진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어떤가요? 1%가 안 되죠. 한 0.01% 되려나? 6만 명, 60만 명 확진돼서 6만 명, 6천 명, 한 1% 되죠. 걸릴 확률도 100명 중에 1명이고, 걸렸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1명이 죽는 거죠. 100명 중에서 1명이 죽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죽는다. 근데 그러면 사망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사실 더 낫겠죠. 왜 그럴까요?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이 걸리더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100명 중에서 1명이 죽었다는 말은 확진되는 이 중에서 1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99명은 멀쩡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허약하거나 체질상 아주 특이한 이들만 사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별로 안 위험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별로 안 위험한데 또 다른 자료를 볼 수도 있겠죠. 산업재해도 있죠.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2020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9년에 한 2020명이 사망했죠. 2018년에 2140명, 2017년에 1957명 사망했죠. 매년 2000명 정도 사망하죠. 예를 들어서 19년도 광업에서 406명 사망하고, 제조업에서 492명 사망하고, 건설업에서 517명 사망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산업재해도 20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1년간 2년에 5,170명 죽었으니까 한 1년간 한 2,500명 죽으면 많이 죽은 게 아닌가, 아주 위험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산업재해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코로나는 전 국민을 그렇죠. 전 국민에 노출돼 있는 거죠. 하지만 산업재해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노출돼 있잖아요. 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산업재해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가 그래요. 건설로 인한 사고를 당할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건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자가 생겼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토픽이 될 정도의 뉴스인 거죠. 그런 일은 드물어요. 그러면 종사자들 수를 알아야 되겠죠. 2015년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15년에 보면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663명이었어요. 사망자가 417명이에요. 몇 프로인가요, 사망률? 2.66%예요. 그래요. 굉장히 높죠. 1년 동안 2.66%면.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한 410만 명 종사하는데 사망자가 428명이에요. 0.01%죠. 1년 동안 그런 거죠. 코로나도 0.01% 나왔지만 이건 2년이죠. 1년으로 하면 한 0.05%밖에 안 되겠죠. 제조업도 사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 수치보다 높겠죠. 왜 그런가요? 제조업에 종사해도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안 되는 이들도 많은 거죠. 노출되는 이들은 사망률이 0.01%보다 크겠죠. 건설업은 어떤가요? 131만 7천 명 종사하는데 493명이 사망했죠. 0.04% 되죠. 다 코로나보다 높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좀 코로나하고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 국민에게 노출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전 국민에 노출된 건 어떤 경우일까요? 교통사고가 있죠. 교통사고. 그래요. 2019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349명, 2018년에 3,781명이었어요. 2017년도에 4,185명이었죠. 어떤가요? 1년으로 치면 코로나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비슷하거나 더 많죠. 그렇다 해서 그래요. 자가용을 못 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물론 배기가스 때문에 요즘 뭐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자동차가 위험하다 해서 일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떤가요? 이 정도 위험을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생명과 직결된 일을 제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별로 안 위험한데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누군가 뭐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통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은 당연히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을 못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이러한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겁먹는 이유가 타락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인간도 과거에는 다 위험을 무릅쓰고 짐승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다 그랬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일하고 있죠.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조금만 위험하다 하면 약간 겁을 주면 겁을 먹고 그릇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 위험은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반성이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